안녕하세요. 멋진 아재입니다. 어떻게 앞으로 경제가 좀 좋아질까요? 글쎄요. 지금까지는 내년이 더 어렵다는 이야기가 지배적인데 많은 사람들은 경제가 좋아졌으면 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대한민국의 경제사령탑이 확 바뀌었습니다. 청와대 정책실장에는요, 김수현 사회수석이 성진 임명이 됐고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는요,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지명이 됐습니다. 뭔가 변화의 조짐이 조금은 보이죠. 앞으로의 경제에서도 이런 변화가 감지가 됐으면 합니다. 사실 그동안 경제 투톱이 얼마나 부딪혔어요. 하룻밤만 자고 나면 불화설, 갈등설, 또 하룻밤 자고 나면 불협화음. 그야말로 부딪히고 또 부딪혔죠. 그 때문에 경제는 진짜 산으로 갔다니까요. 모든 지표들이 투자든 생산이든 고용이든 심지어 소비까지도 최저를 지나서 최악으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비교 대상도요, 지표의 비교 대상이요,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를 넘어서서 IMF 외환 위기 수준이다, 1997년 98년 수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다행인가요? 어쨌든 이 두 사람이 전격 교체가 됐습니다. 그래서인지 첫 일성이 김수현 정책실장은요, 더 이상 투톱이란 없다. 경제에서는 원톱이다.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해서 경제는 끌고 갈 거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도 더 이상 시간을 끌 시간이 없다. 기업인들을 수시로 만나겠다. 자영업자든 중소기업인이든 대기업인이든 상관없이 일주일에 매일이라도 만나겠다는 거예요. 뭔가 경제가 한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제발이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경제정책은 어떻게 될까요? 이 두 사람이 바뀜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을까요? 아니면은 현재 경제정책을 더 강화할까요? 기본적으로 김수현 사회수석이 정책실장이 됐습니다. 김수현 수석은요, 문재인 정부의 정책 설계자라고 이야기까지 나오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도 교육, 문화, 부동산, 환경, 보건복지, 여성가족, 에너지까지 담당하면서 왕수석이라고 불릴 정도로 문재인 정부의 신임이 두터운 분이에요. 그러면 포용국가를 내세우면서 지금까지 정책 기조를 이어가겠다 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국회 시정연설에서. 그러면 김수현 정책실장은요, 이걸 더 강화하겠죠. 맞습니다. 정책 기조가 세 가지예요. 소득주도의 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 이거 계속 밀어붙이겠다는 뜻입니다. 더 강력하게 밀어붙이겠다는 뜻입니다.
단지 소득 주도의 성장도 그렇고 공정경제도 그렇고 혁신성장도 그러니까 좀 속도 조절은 하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만 하더라도 지역별, 업종별로 좀 차등화도 하고 근로시간 단축도 탄력 근로제를 6개월이나 1년 사이로 도입을 하고 이렇게 작게 변화는 있을 수 있지만 큰 그림은 계속 가겠다는 거예요. 공정경제도 마찬가지로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도 규제도 하고요. 경영진 감시도 강화하고 또 협력이익도 공유를 하자는 거예요. 소비자 권익도 확대를 하고요. 문재인 대통령도 공정경제 전략회의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대기업이 성장 열매를 독식해서는 안 된다. 함께 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앞으로도 고강도 개혁을 하겠다는 의지를 그대로 반영한 겁니다. 혁신성장은요,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가 바로 이야기부터 먼저 꺼냈어요. 시간이 많지 않다. 혁신성장을 위해서 정부가 뻔뻔질 해야 된다. 박수를 보냅니다. 지금 전 세계는요, 4차 산업혁명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모두가 난립니다. 여기에 지금 우리 뒤처지고 있거든요. 혁신성장을 아주 강력하게 추진을 해서 지금 뒤처져 있는 이 4차 산업혁명의 선두로 가야 합니다. 진짜 혁신성장을 현장을 이해하고 시간이 많지 않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박수를 보냅니다. 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부동산이나 가게는 어떨까요? 와, 이거 진짜 만만치 않습니다. 김수현 정책실장은요, 토지 공개념에 대해서 입버릇처럼 이야기했던 사람이에요. 때문에 토지 공개념이 본격적으로 실체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사실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면서 규제를 폭탄처럼 투하한 사람도 사실은 김수현 정책실장입니다. 때문에 부동산에도 더 강화된 진보된 정책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종부세를 부활시켰듯이 말입니다. 가계부채, 이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결국은 부동산과 가계부채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탈원전입니다. 탈원전. 글쎄요, 탈원전 정책 기조는 변함없이 추진됩니다.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확대하겠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입니다. 당장 농촌에 가보면요, 야산이 전부 다 태양광으로 뒤덮여 있어요. 경관을 훼손하다 못해 환경까지 파괴하고 있다니까요. 환경을 보호하고 또 위험을 적게 하고자 신재생 에너지 했는데 태양광 발전은요, 야산의 나무를 다 베내고 발전소를 만들면서 거기 자체가 이미 환경을 파괴하고 있고요. 나무를 다 베내니까 폭우에 영락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위험성까지 가중되는 거예요. 물론 태양광만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근데 신재생 에너지라는 게 결국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원전은 상대적으로 적게 들어갑니다. 앞으로 전기 요금이 올라갈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한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탈원전 정책도 지금과 같은 기조로 계속 가겠다. 좋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중요한 것은요, 경기가 살아야 합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는요, 지금 벼랑 끝에 내몰려 있고요, 신음하고 있어요. 하루에도 진짜 수많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폐업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경제잖아요. 경제를 살려야 합니다. 활력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모두가 잘 살고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최악의 지표를 계속 한다면 글쎄요, 많은 아픔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정책이 혼선이 없었으면 합니다. 원톱으로 간다고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김수현 정책실장은 왕수숙으로 통했습니다. 만사현통이라고 했습니다. 김수현을 통하면 모든 게 다 된다는 이야기죠. 경제를 간섭하지 않을까요?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을 통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까지 했거든요. 이 말은 뉘앙스가 굉장히 강한 말입니다. 또 투톱이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혼선을 최대한 막고 함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그래서 경기를 부활시키고 또 활력을 팍팍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그런 팀이 되었으면 합니다. 내년은 더 어렵다고 합니다. 때문에 더 협력해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